110회 문제 5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도원기업의 사무직 사원 김우리의 6월 급여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반영하고 수당공제 등록 및 급여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원천징수에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들어가 주시고, 자, 기물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양가족 명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지금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김아현의 주민번호를 제시된 번호로 수정하라고 가정했죠. 자, 김아현의 주민번호. 자, 여기 190101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바꿔달라는 거죠. 자, 요 앞에 거가, 자, 19번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용해 볼게요. 210101, 그리고 49, 28325라고 되어 있네요. 28325. 자, 이렇게 입력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선은 이현지는 문제 보시면 소득이 없어요. 그죠?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공제 배우자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김하연은 지금 4세고 소득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올해 25년도 1월에 입양 신고를 했죠. 자, 그러면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를 받고요. 또 입양에 대해서는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여기 지금 첫째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 8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자, 이걸 닫고요. 자, 그리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여부를 반영했고 수당공제 등록으로 가서 이제 확인하고 급여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수당공제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야간근로수당 나와 있는데 식대는 현무 식사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식대는 과세라는 얘기니까 식대 비과세를 사용 여부를 불허하고 과세로 이제 추가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이제 보육수당으로 용어가 좀 바뀌었죠.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6세 이하의 자녀, 입양 자녀를 포함해서 한 명당 2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 육아수당이고 보육수당 비과세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당 등록 시 월정액 및 통상임금을 고려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제 항목은 불러온 데이터 무시하고 직접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급여자를 입력해서 수당 공제를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허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상여는 지금 보시면 6월 급여 자료 안에 상여가 없으니까 이건 불호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직책 수당도 없죠. 그럼 직책 수당도 불호. 월차 수당도 없습니다. 그럼 월차 수당도 불호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기 때문에 이걸 부로 바꿔주시고 밑에다가 가세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가원전 보조금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할 것은 식대 과세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육아수당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식대는 과세이고요.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 식대라고 과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아수당은 비과세죠.
그럼 비과세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육아수당이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2번 눌러서 보육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비과세 코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기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은 특별하게 건들 건 없죠. 그래서 공제 등록을 눌러보시면 학자금 상한이 있는데 학자금 상한은 이제 그대로 그냥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불우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은 수당의 항목들은 우리가 한번 입력을 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급여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 자, 문제 보시면 이제 6월분 급여인데요. 지급은 7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럼 6월 달로 들어가고, 지금은 7월 10일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기물이 사온 거니까, 기물이를 선택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급이 얼마인가요? 보니까. 자, 기본급은 300만 원이죠. 300. 자가운전 보조금은 20.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야간 근로수당은 문제 보시면 52만 7천 원이죠. 예,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식대는 문제 보시면요. 20만 원. 자, 20만 원. 그 다음 육아수당. 자, 육아수당은 2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항목은 불러온 값으로 하지 말고 제시된 값으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국민연금이 얼마죠, 여러분? 166 500이죠. 예,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건강보험료 131 그리고 160.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6800 168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고용보험은 34440 34440. 자, 그 다음 소득세. 자, 89 문제 보시면 390이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지방소득세는 8930이네요. 이렇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총액은 44720이죠. 문제 보시면. 자, 지급 총액은 3679780.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잘못 입력된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불러오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거 확인하시고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말정산입니다. 자, 다음은 회계부서 재직 중인 김감용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 및 관련 탭을 모두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을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군가요, 여러분? 자, 주인공은 F2번 눌러서 김감용이죠. 자, 김감용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우선 부양가족의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자, 먼저 부양가족 클릭해서 요거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김감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희영이 있죠. 강희영. 자, 강희영은 배우자인데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나 있기 때문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김수필, 부친. 자, 부친은 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니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자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60세가 넘었으니까 60세 이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김수필 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아들, 김준이 딸이 있죠. 김정은과 김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문제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김정은과 김준이는 제시된 주민번호로 수정해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죠. 그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자. 자,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수정을 해달라고 거기다 제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자, 김정은은 주민번호가 16, 거기 보시면 04, 08.
그리고 38, 52, 611이죠. 이렇게. 이게 빨간 색깔이 나왔지만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김준희 딸도 있죠. 자, 같이 입력해보면 주민번호 수정해 달라고 제가 거기다가 기재를 했죠. 211, 104, 그리고 448, 7122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준희는 취약전 아동에 해당이 되네요. 4세니까. 자,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죠. 뭐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해답 그림에도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죠. 자,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장성 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30만 원. 자, 이건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본인 긴 감룡 선택하시고 보장성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국세청 자료니까 국세청 라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3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종료 눌러주시고, 자, 문제 보시면은 강희영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강희영 배우자는 지금 소득이 100만 원이 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 소득 금액 초과했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지만 또 여기 메뉴가 또 바뀌었으니까 표시를 해주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표시해 줬고요. 여기 기본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활성화됐죠. 자, 그래서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배우자 거는. 자, 김수필 부친 거는 생명보험료. 자, 문제 보시면은 만기까지 납입액이 환급액보다 크다. 자, 납입된 게 더 크다라는 거는 그죠? 이건 보장성이란 얘기니까 이 생명보험료도 가능하죠. 자, 부친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수필 선택하시고 일반 보장성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요 국세청 라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김준희 딸 보장성 보험료 김준희 선택해 주시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 해 주신 다음에 자, 김준희 딸 보장성 보험료 35만 원. 자, 김준희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00만 원 이하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에다가 35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교육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는 정규 교육과정 대학원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은 가능하니까 500만 원 인정받을 수 있고요. 김정은 아들. 자, 아들도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요 학교에 수업료 낸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아들의 경우에는 자, 김정은 지금 아들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는 것은 지금 바이올린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취약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비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김준이 딸 어린이집 교육비는 가능하죠. 자, 그래서 학원비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교육비 입력해 볼게요. 자, 본인 거 선택해 주시고요. 이 교육비 국세청 자료에다가 500만 원이었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자, 김정은 학교 그 수업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 8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니까요. 여기 보시면 초중고 2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김준희 딸. 자, 김준희는 주의하실 거는 학원비는 안 된다. 그죠?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 아, 저기
김정은 아들은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고 김준희 딸은 이제 어린이집 교육비만 있으니까 이건 가능하죠. 네, 180만 원. 자, 어린이집이니까 취약전 아동으로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감룡 대학원 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김정은. 자, 어, 초등학교 수업료 가능하고 학원비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취약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김준희 180만 원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료비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니까 50만 원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의료비 탭으로 들어가서 F2번 눌러서 자, 본인 거 김감룡 본인 거 국세청재료라고 했으니까요. 자, 안경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만 된다고요? 그렇죠. 50만 원까지만. 50만 원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수필 붙인 거. 자, 김수필 붙인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김준희 딸 있네요. 김준희 딸. 자, 김준희 딸은 보니까 25만 원이네요. 250이 아니라 2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뭐 어렵진 않으시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할 건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해달라는 거,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50만 원까지만 해달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입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가능하죠? 자, 그래서 2,15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탭에 본인 거에 신용카드에 자, 금액이 2,150이죠? 자, 2,1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이 있네요. 그죠? 자, 본인의 연금저축, 본인 명의 연금저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탭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에는 퇴직연금이고 밑에는 연금저축인데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문제 보시면 연금저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F2번 눌러서 농협중앙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농협중앙회. 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거기 보시면은 301 다시 02 다시 그리고 22 8451 845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입 금액은 600이죠.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매 기출문제 회차마다 강조드리는 것이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야지만 부양가족에 있는 사람별로 입력한 데이터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빨간 색깔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자, 해답 그림에도 이렇게 캡처 화면을 제가 올려놨고요. 결정세액이 137만 4,222원이 해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납부세액이니까 요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답 그림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0회 원천징수까지 같이 보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